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우리 식구들 중에 홍보대사가 이렇게 많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우리 라면라면님, 0235님, 6949님, 5114님, 1967님, 7726님, 자몽바나나 2031님, 7514님, 2951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몽바나나님 뒤늦게 대학원 다니시는군요. 저도 대학원을 뒤늦게 갔는데 목표를 세우시면은 공부하는 재미가 좀 더 생깁니다. 제가 깨알같이 자랑을 하자면 제가 우등 졸업을 했다는 자랑 여기까지 하고 그 사이 손님이 오셨네요. 100만 개미를 위한 이기는 습관.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도발적인 책을 쓰신 분입니다. 유튜브 100만 개미 한세구 당주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세구입니다. 네, 당주님. 네. 제가 당주라는 단어는 그 무협지에서 주로 들었거든요. 좀 무당파 당주님. 이 당주님이라는 성함도 좀 이게 심상치가 않고 세자 구자를 쓰시는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 여쭤봤잖아요. 네네. 세상을 구한다는 뜻입니까? 여쭤봤는데 9구자라고 하셨습니다. 예. 유튜브 100만 개미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책을 내셨는데요. 일단 40년 동안 증권맨으로 사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경제의 확장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때 학교에 있으면 좀 이상해요. 다 취업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땐 그랬거든요. 골라서 가야 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1977년도에 당시 그 증권사로 가장 큰 삼보증권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미래세대우 전신인데. 당주님 잠깐만요. 77년에 입사를 하셨다. 네네. 그리고 삼보증권에 입사를 하셨다. 이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최소한 우리 당주님은 70년대 어른이셨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뵙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제 또래로 보이시는데. 그건 이제 너무 과찬이시고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주식 투자도 그렇지만 사는 삶도 좀 모든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지고 이거를 간결하게 단순화시키면 되게 단순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근데 왜 당주님이 되셨어요? 이게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 SBS, CNBC 경제방송에 앵커를 한 2년 넘게 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증권업계에 있으면서 사이드 잡으로 한 거죠. 그래서 매일 그 방송을 생방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왜 100만 개미는 맨날 개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 개미를 대변해서 얘기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당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이제 100만 개미 당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이 개미당. 시청자분들이. 근데 이게 무슨 정치하는 정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총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뭘 정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그중에 한 분이 그럼 당주로 합시다. 이래서 제 닉네임이 이제 당주가 돼버렸는데 지금 같아서는 정말 그 무속인처럼 그런 신기가 있어갖고 내일 오를 종목을 좀 딱딱 알아맞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요. 그 유튜브를 시작하신 이유도 궁금한데요? 유튜브는 사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는 다들 얘기하지만 이게 제 경우를 봐도 선뜻 시작은 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나서 주시장이 급격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40여 년 동안 주시장에 있다가 은퇴한 저의 경험으로는 이거는 일생일대에 몇 번 오지 않는 찬스인데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뭐 방송 매체나 유튜브나 다른 데 보면 많은 분들이 나오셔갖고 지금 함부로 경고망동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이제 한 방에 훅 간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다. 내가 보기엔 절대로 안 그런데 그럼 이 개인 투자가들한테 뭔가를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나이 70 거의 다 된 사람이 옛날에 앵커를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민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요즘 개미들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근데 이 제일 많은 질문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만 몰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시장을 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질문이요. 질문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사도 돼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물론 종목은 바뀌지만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저희는 이미 알아차려요. 아, 이분이 대답을 원하시는구나. 오릅니다. 네. 될지어다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지금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네. 저희들도 그런 질문이 오면 그냥 습관적인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됩니다. 어. 왜냐하면 그분이 바라는 대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사족을 붙이죠. 단 이러한 것이 정리가 되면 사셔도 됩니다. 그거 알려주세요. 이러한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거냐면 종목마다 종목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고 또 종목이 암만 좋다고 그래도 그동안에 그 흔적을 추적했을 때 지금 과대평가돼 있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이게 향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가 있냐 이런 것도 체크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돼야지 이게 그냥 단순 질문으로 이거 사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좀 웃기는 얘기지만 무속인 찾아가서 점 보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약간 외람된 질문이지만 이러한 걸 제가 다 알면 안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을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흔히 이제 학교에서 쓰는 말로 저는 이제 가능하면 개미 투자가분들한테는 어려운 말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코노믹 어널리시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그래서 분석. 지금 내가 주식 투자를 할 타이밍인가 아닌가가 먼저 결정돼야 돼요.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타임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선 이코노믹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펀더멘탈 어널리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탈 분석을 해서 그런 재무적 분석을 해서 뭘 얻어내냐 하면 어떤 산업의 어떤 종목들을 내가 대상으로 사고 싶다라는 걸 결정을 해요. 그래갖고 걔네들을 우리가 말하면 이 수족관 같은 데다가 넣는 거예요. 인베스트먼트 풀이라고 그래서 네. 투자를 해서 거기다 넣어놓고 얘네들을 금방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시를 해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되는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네. 그 가능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걸로 우리가 말하는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 분석을 동원하게 되잖아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래프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보통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기술적 분석이 전체 시장을 설명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개꼬리가 개를 흔드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그 소위 고수다, 고인물이다 이런 분들 방송을 따라가는 분들은 쌍봉, 월봉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거든요. 그건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대상의 종목을 그걸로 찾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큰 그림 봐라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 성공 투자를 위한 조건으로 그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일종의 전쟁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주식시장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시장에 가는데 시장이 무슨 시장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재래시장인지 마트인지 백화점인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돈 번다 되니까 그냥 가시는데 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 투자가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를 처음부터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저는 학부에서는 철학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경영을 했지만 이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느 문헌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네 무지를 알라 이런 건데 뭐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개인 투자가는 커다란 바다에 막 몇만 톤급 유조선이 떠 있고 화물선 떠 있고 이런데 옆으로 지나가는 조그만 낚싯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그걸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외국인들이 조금 물량 내놓으면 막 욕하고 기관이 내놓으면 막 욕하고 그걸 애니미 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런 유조선 큰 거 다니는 사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찾는 게 개인 투자가 해야 될 일인데 자꾸 이걸 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의 적은 바로 옆에
옆집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김대리의 적은 김 과장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뭐 우리가 구태여 막 뭐 천군백군 초등학교 운동회도 네. 아닌데,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가는 우리의 적이다 이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가가 개인 투자가임을 인정하고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나의 체급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인식한 가운데 이성적인 투자를 해라. 이 말은 쉬운데 잘 어렵습니다. 그러면 종목 선정을 할 때 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선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제가 이제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일 심플한 거는 뭐냐면 이게 주식 시장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 복잡한 걸 가능하면 단순화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은 딱 세 가지뿐이 없어요. 살 거냐, 팔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결론이 세 가지인데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개인 투자가도 정보 획득하는 데에 상당히 쉬워졌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 획득한 정보를 내가 어떻게 소화해서 분석하느냐에 이제 차이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거를 심플하게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내가 이 대상으로 삼는 종목, 그 기업이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이게 확인돼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얘가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개인 투자가가. 요새는 포탈에 그냥 검색만 해도 공짜로 그 유명한 전문적인 애널리스트들이 쓴 그런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길어서 읽기 싫으시면 이 친구들이 친절하게 결론까지 내줘요. 결론만 읽으셔도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려는 대상의 기업이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안 벌고 있냐는 금방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종목이 속한 산업이나 그 종목의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 수 있냐 이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수족관에 넣는 인베스트먼트 풀에 넣는 내 그 투자의 대상으로 이제 삼고 매매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어디 이렇게 귀동냥에서 또 누가 뭐 대박 종목 알려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주변에는 그렇게 네. 고인물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대박 나는 그런 정보가 왜 나한테까지 올까? 그렇죠. 네. 누가 봐도 좋은 기회는 네. 누가 봐서 좋은 기회가 그럼 아니더라고요. 자기네가 뭐 집을 팔아서도 그거 다 사야지. 근데 그게 그러면 그런 생각을 일반 아주 가장 상식적인 생각을 네. 하셔가지고 결국은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그래요. 우리 아산 호랑이님 유튜브 방송 어디서 듣는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유튜브 들어가셔서 TBS FM 실시간으로 들어가시면 저희 방송 스튜디오 안에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사이에 손님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다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종목을 선정한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지금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것으로 보이고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돈을 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매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개인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네. 그래야 그 차익으로 돈을 버는 그렇죠. 건데 자, 회사는 정했어요. 이 회사가 지금 돈 잘 번다고 하고 향후 얼마 동안은 잘 나갈 것 같다. 근데 이 주가가 되게 많이 비싼 건지 네. 들어갈 만한 주가인지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 그게 아니에요? 핵심인데 네. 개인 투자가들이 잘 못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가들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모든 종목을 보시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만 있으시면 어떤 종목은 우리 소위 말하는 일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네. 그래프로 그려놓은 일봉을 수렴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들 특히 이제 커머디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원자재 쪽은 주봉을 수렴해요. 그건 과거의 경험치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는 월봉을 수렴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평균 흐름의 이격이 위로 올라가면 고평가된 거고 네. 거기서 밑으로 떨어지면 저평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평가될 때 사야 암만 기업이 좋아도 그렇죠. 저평가될 때 사야지 되는데 그거를 잡는 기준점이 종목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 그 회사마다 약간 몸이 가벼워서 네. 매일매일 움직이는 게 그렇죠. 있고. 그런 게 있고 주봉을 수렴하는 애가 있고 월봉을 수렴하는 애가 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찾느냐? 그럼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 대상되는 그 종목을 찾으셔갖고 HTS나 이런 네. 데서 찾으셔갖고 어느 거에 수렴하는가를 계속 보시면 아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네, 사실 포털 사이트 보셔도 뭐 최근 52주 최고가 최저가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 시가총액 그리고 플로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매일매일 종가가 어떻게 되고 시중 그 장중가가 어떻게 되는지 쫙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 정도 수고는 하라는 말씀이죠. 아, 그렇죠. 이게 아는 만큼 버는 건데 주식 투자는 아는 만큼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이 쓰신 책 제목이 뭐예요? 윤희경 님이 물어보셨는데 아 주식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 서점에 갔으면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옆에서 보기엔 좀 위험해 보여도 아까 저희도 오프닝에 말씀드렸거든요. 밈 주식이라고 요즘에 네. 그 테마를 형성하는 것들 보면 1년도 아니네요. 올해 들어 한 반년 만에 30배 가까이 오른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인생 한 방인 것 같기도 하지만 투기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투기 맞죠. 투기하고 투자가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기준이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실물 자산 시장이면 금융자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게 주식 시장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산 시장에는 항상 투기와 투자가 공존해요. 그 투기와 투자가 공존해서 뭐 투기는 나쁜 거고 투자는 좋은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투기를 하더라도 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 하면 뭐 투기하는 걸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보통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책임질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금 밈스탁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달 중순에 연준이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 이제 말하자면 긴축의 문제 때문에 시장의 한쪽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던 것들은 갈 수가 없고 유동성은 풍부하니까 그게 뭡니까? 이제 처음에 예전에 게임스탑처럼 네. 공매도 세력한테 우리 한번 응징을 보여주자. 해보자. 그래서 가자 뭐, 했던 거죠. 로빈을 뭐 레딧 이래서 한번 한 거 아니에요. 네. 결국 그런 아류의 종목들이 막 하루에 90몇 %가 오르고 지금 그러고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최근에 더 일어나느냐면 월 초에 주시장으로 왔던 자금 중에서 일부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갔는데 이것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또 요새 좀 힘드니까 다시 이제 주시장으로 턴해서 일부가 들어오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투기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시려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영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자산시장에서 레버리지 일으키는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배우는데 그게 왜 나쁜 거냐. 다만 그걸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만 하시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에 일어나는 현상은 그 투기와 투자가 공존하는데 우리는 이제 대개 개인 투자가의 경우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투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제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그 내용을 가진 시장을 그 시장에서 내용을 가진 종목을 사서 그 종목이 그 기술적으로 조금 낮을 때 사서 네. 높을 때 팔고 그거를 반복해 가는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이 실수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뭐 나 뭐 1,000만 원 갖고 몇백억 벌었습니다. 가끔 있더라고요. 슈퍼겜이 막 네. 나오죠. 근데 그런 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한 푼씩 보태줬기 때문에 100억을 벌었겠죠. 예. 그러면 자기가 그분 그 전기를 딸딸 외우고 있다 그래도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기대 수익을 갖고 이 시장에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내 재화를 기대 수익이 은행보단 좀 낮고 어느 정도 이걸 정하고 네. 그걸 지키셔야 돼요. 나는 얼마를 벌겠다. 일단 목표치를 정하시고 네.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밈 주식처럼 이렇게
트렌드로 움직이는 거 말고 회사가 든든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장부를 열어볼 수 있는 회사를 장기적으로 좀 들여다보시라는 말씀인데 매매 중독을 주의하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매매 중독이라는 게 전 정말 와닿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 초단위로 분단위로 계속 팔고 사고 하잖아요. 이걸로 돈을 벌었다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만 생활이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진짜 무서운 게 매매 중독인데 그거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분들이 주식에서 하는 일이 매매를 자주 하는 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그 시간에 리포트를 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셔갖고 뭔가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노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년퇴직해서 얼마 갖고 생활비 버는 생계형 투자자들이 요즘 일찍 정년퇴직하니까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데스크워크를 막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그러니까 뭔가 매매를 안 하면 자기 오늘 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냥 쉬는 것도 투자니까 결정적일 때만 하면 돼요. 그러네요. 이게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실적이라는 게 5분 단위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덜아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건데 사실 우리 한세구 작가님 그리고 우리 유튜버 백만개미님은 백전노장이시잖아요. 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라떼는 말이야. 97년에 외환위기도 겪으셨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도 보셨고 중간에 유럽 재정위기도 보셨고 지금 이제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이 역병이 돌아서 이렇게 경제 구조가 변하는 것도 보셨단 말이죠. 그럼 최근 이 한 40년 동안 투자한 전문가로서 개미들에게 딱 이것만 알고 가자. 이것만 알고 가면 실패는 없다. 이런 필살기가 있을까요? 근데 필살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고 찾는데 필살기는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돈을 벌 수 있고 지금도 벌고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이걸 명품 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백만 명품 사지 마시고 주식도 명품을 하시라. 그러면 투자가 명품처럼 된다. 이거는 기다리면 돌아와요. 자기 순서가. 근데 그렇지 않은 이 변두리 주식 더 재밌게 얘기하면 짝퉁을 사면 안 와요. 기다려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가장 투자의 원칙을 지켜가는 게 그게 필살기다. 특히 개인 투자가는. 그럼 뾰족수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축지법 이런 거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교과서 위주로 예습복습 철저히 하면서 건강하게 공부하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자. 이런 말씀인데 사실 대부분 보면은 수능 만점자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오늘 백만개미님 나오신다고 해서 굉장히 그 질문들도 많았고 팬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원칙대로 하자. 공부하자. 결국 남는 게 이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흔히 이제 존버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 계신 좌한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대로 좋은 주식인데 그런 매매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할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기다리셔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한쪽이 모자라는 문제의 주식이라면 이거는 기다릴 이유가 없죠. 돈을 벌지 못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없다면 그야말로 손절의 타이밍이다. 그래요.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해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시에서는 체급이 다르지만 라이트급, 헤비급 다 같은 링에서 붙는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자기 돈 갖고 남이 좋아하는 걸 사는 시장입니다. 이게 이상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 갖고 자기 좋아하는 주식을 사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남들이 좋아하는 거 사야 한다. 요거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자 한세구 작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